그리고 이제 뇌질환은 조기 발견이 중요하니까 이걸 미리 발견하려면 좀 정기적인 검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이제 해가 되지 않으면서 또 자주 하면 좋은 검사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뇌 건강 검진이라 그러면 세 가지 측면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뇌 구조적인 측면, 그리고 뇌 혈관 문제, 그리고 뇌 기능적인 면, 이 세 가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뇌 구조 자체, 뇌 실질의 모양을 보려면 MRI나 CT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서 뇌 모양을 전반적으로 보면 좋고요. 예를 들면 뇌 볼륨이 지나치게 작아졌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또 뇌 종양이 생긴다든지 뇌졸중으로 인해서 모양이 변했다든지 이런 걸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뇌혈관 모양을 봐야 됩니다. 뇌혈관을 보려면 MRA, CT 엔지오그래피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간접적으로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서 뇌혈관 건강을 가늠해 볼 수도 있습니다. 뇌 건강 검진 중에서 뇌혈류 초음파라는 것이 있는데,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MRI나 CT에서 직접 모양을 보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뇌는 다른 부위와 달리 두개골, 단단한 뼈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초음파로 뇌 안에 있는 혈관까지 파악하는 것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뇌 기능을 보기 위해서 뇌 인지 기능 검사, 아주 간단하게 IQ 테스트 하듯이 인지 기능을 살펴볼 수가 있고, 또 뇌파 검사를 통해서 뇌 스트레스 정도라든지 좌뇌 우뇌 간의 연결이라든지 또 인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MRI나 MRA는 좀 비싼 걸로 아는데 그나마 좀 가성비 좋은 검사는 이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은 인지기능 검사입니다. 인지기능 검사는 심지어는 보건소에서 공짜로 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병원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비싼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서 저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이상이 나타나면 그때 또 좀 더 비싼 검사를 해도 되죠. 그럼 비싼 검사들은 좀 주기를 어느 정도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는 아무 이상이 없는 분들은 MRI나 CT 같은 경우에 3년이나 5년쯤 있다가 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연세가 많이 든 분들은 또 1년, 1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1년마다 검사하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반대로 좀 불필요하게 이제 방사선 노출도 좀 걱정이 되실 텐데 좀 안 해도 괜찮은 건강검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안타까운 건 펫CT입니다. 펫CT가 좋은 검사긴 합니다. 어떤 경우에서 아주 유용한 검사거든요. 암의 진단을 한다든지 병기를 평가한다든지 치매나 파킨슨을 구체적으로 진단을 한다든지 또 특정 심장 질환을 본다든지 이럴 때는 펫CT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보려고 그냥 무작위로 하기에는 방사선 노출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증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검진에서 펫CT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검진 목적의 펫CT가 추천되지 않는 이유는요, 낮은 진단 특이도와 위양성 위험입니다. 펫CT는 대사 활성도를 기반으로 병변을 탐지하기 때문에 암 외에도 염증이나 감염 등에서도 양성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불필요한 추가 검사를 한다든지 과도한 불안감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용 대비 효과가 미흡합니다.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펫CT를 시행하면요, 발견되는 임상적인 의미가 없는 병변이 너무 많아서 추가 검사나 시술로 인해서 비용 증가하고 의료 자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입니다. 일반 저설량 PT와 달리 펫CT 검사는 CT와 방사선 동위원소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방사선 피폭량이 지나치게 늘어나게 됩니다. 무증상 상태에서 과도한 피폭은 장기적으로 암 발생 위험을 오히려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권유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기 진단 이득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일반인에서 펫CT를 통해서 조기 암 발견하더라도 실제 수명 연장이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여러 의학회에서 증상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펫CT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펫CT는 특정 질환에 강력한 의심이 되거나 진단이 이미 된 환자들을 정밀 진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증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PET-CT를 검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실질적인 이득보다 위험성과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결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인제 뭐 동료나 지인이 "나 뇌 검사를 좀 하고 싶어." 할 때 좀 제일 먼저 권하는 검사는 어떤 걸? 저는 한 번도 뇌 검사를 해보지 않았고 좀 더 확실하게 한 방에 두루두루 다 보고 싶다. 그러면 뇌 MRI, MRA 검사를 해보라고 합니다. 자주 하실 필요는 없고 한 번 정도는 중년 이후에 해보면 좋겠고 거기서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한 3년 내지 5년 후에 해보시라고 하고 뭔가 이상이 있었다. 그러면 그 이상 소견에 맞춰서 팔로우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 채널에 나올 때마다 여러 가지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쭉 풀어놓고 가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해왔던 우리 동네 신경외과 채널에서 두루두루 다루고 있고요. 또 병원에서 주로 다루는 질환들, 척추나 관절 질환들 위주로 하는 리제네스 신경외과 유튜브 채널에서도 여러 가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 채널에도 오셔서 여러 가지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